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 주제는요,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우리가 흔히들 극장에서 혹은 뭐 휴대폰 또는 OTT 채널 등을 통해서 많이들 보시는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실 때 관성적으로 또는 뭐 대부분 90% 이상의 많은 관객들이 재미 위주로 영화를 보죠. 물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재미를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또 얻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 플러스 알파 안에는 우리의 그 세상과 인간에 대한 감수성 또는 여러 가지 그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우리가 영화로부터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워밍업,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그 영화를 단순히 재미 위주의 접근에서 살짝 좀 벗어나서 플러스 알파를 얻어낼 수 있는 인문학적인 차원으로 영화를 해석해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사유의 폭을 그런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거리를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PPT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또 PPT 파일뿐만 아니라 영화 클립도 여러분들에게 살짝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장점을 활용해서 앞으로 3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도형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보일 겁니다. 이게 뭐 네모나 아니면 마름모, 세모 이런 걸로 보이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누가 봐도 동그라미입니다. 네,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명 다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 안에 점이 하나 이렇게 딱 찍히면요.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 점의 정체는 뭘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은 도대체 뭘까? 제가 이게 다른 강의에서 이 점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수강생들마다 다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흥미롭죠? 그 동그라미만 있었을 때는 100이면 100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점을 찍으니까 그 점이 누군가는 무슨 개구리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우산의 단면이다, 위에서 내려다본 우산이다, 또 누군가는 깔때기다, 또 누군가는 냄비 뚜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사람마다 다른 그 연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연상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그 경험 또는 뭐 성격, 기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자의 심리적 자원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멘탈 리소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걸 보고 떠올리는 것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제를 한번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낸 그런 그 추측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이를테면 냄비 뚜껑, 그 다음에 우산 꼭대기, 뭐 깔때기,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사례들 가운데 그 하나가 정답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저게 과연 뭘까? 그 세 개, 네 개의 그 보기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정답을 딱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한쪽 면만, 전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게 뭔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돌려보면 됩니다. 예. 사이드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입체를 만들어내서 3D로 보는 거죠. 예.
3D로 보면 이게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 그 한쪽 면만 바라보고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본 것도 맞고 저 사람이 본 것도 맞고 모든 사람들이 본 관점이 다 맞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정답이랄 게 없어요.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각자의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답을 향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계속하는 것, 그러면서 토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문학의 요체거든요. 그래서 그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의 그 요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약간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도형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한번 해보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아시더라도 좋습니다. 네, 대부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딱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정서나 느낌. 네, 이게 뭔지 한번 각자 혼잣말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네. 뭐 어떤 분은 화사함이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네, 뭐 불륜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밤인 것 같아요. 낮은 아니고. 그리고 거리에 있는 뭐 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에 한 명의 남자는 이제 등을 보이고 앉아 있고, 지금 셰프가 중간에 있고 두 남녀가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셰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걸 보면은 뭐 화사함도 떠오르고 또 불륜도 떠오르고, 또는 누가 보기에는 또 고독,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정서들이 각자 뭐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작품을 그린 화가가 이 작품을 그렸을 당시에 어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정서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물론 그 화가가 전하고자 하는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대로 작품을 감상하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이 작품을 그렸을 당시의 화가가 어떠한 정서와 심상으로 이 그림을 그렸으며,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화가의 심상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런 마음을 이 화폭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무 정보도 없이 이 그림만 보신다면 이게 뭔지 도대체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대 정보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으며, 이 그림은 어느 시대에 어디서 그려진 거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화풍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살았던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대 정보들이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의 화풍은 사실주의입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화폭에 옮기는 그런 사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1942년에 그려진 나이트 혹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지금 시카고의 뭐 예술원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일단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 이 화가는 사실주의 화가다. 그리고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시점은 1942년이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1942년의 미국이라고 하는 시공간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194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 예, 그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1942년은 미국이 대공황을 막 빠져나오면서 2차 세계대전의 참사 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공황과 전쟁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다면은 1942년에 미국 사회의 정서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그런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서. 그건 당연히 약간 침울하고 또는 공허롭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정서, 밝고 유쾌한 정서보다는 좀 부정적인 정서, 어둡고 우울한 그런 정서가 좀 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 그런 1942년의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묻어져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인물들이 한쪽 오른쪽 사이드에 이렇게 작게 포진해 있고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화폭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화폭에 많이 담았다는 것은 호퍼가 사실은 저 빈 공간에 상당히 의미 부여를 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건 뭐냐면 당시 1942년의 미국이 텅 빈 듯 공허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감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뭐 도형 게임도 해보고 우리가 이 그림을 또 해석해보는 그런 게임도 해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그림을 해석해 볼 때 얻었던 부대 정보,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 공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결국 앞에 우리가 도형의 그 조그만 점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관점의 각도를 바꿨던 행위하고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지 저 그림만 보는 것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을 그냥 평면으로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이러한 부대 정보를 통해서 저 그림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관점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그 작품을 검토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인문학적 차원의 어떤 작품, 예술 행위에 다가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